2026년 1월 29일, 바로 하루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말 흥미로운 대비가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당장 눈앞에 벌어진 사건들로 그냥 들끓고 있었거든요. 과연 같은 날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졌을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오전에는 정부가 꽤 중요한 의료 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했고요. 점심때쯤에는 기후부가 야심찬 녹색 에너지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미래지향적이죠?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엄청난 이목이 쏠린 법원 판결 하나랑 또 주요 정치인이 당에서 제명되는 소식이 그날의 뉴스를 그냥 다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럼 먼저 이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묻힐 뻔했던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던 정부의 정책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겠다며 내놓은 두 가지 큰 그림, 바로 의료와 기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두 개의 큰 기둥입니다. 한쪽은 의료개혁, 다른 한쪽은 기후행동. 의료 쪽은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기후 쪽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건지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처음으로 내놓은 겁니다. 둘 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럼 먼저 의료개혁부터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이 의료개혁의 핵심, 딱 세 글자로 줄이면 바로 지필공입니다.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지역, 필수, 공공. 그러니까 이 정책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내가 서울에 살든 아니면 저기 지방 소도시에 살든 어디에 살아도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는 똑같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아예 보건복지부 안에 이 지필공 정책만 전담으로 맡는 그것도 꽤 높은 직급의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 이 개혁에 정말 힘을 실겠다는 의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실제로 이 정책 뒤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국민 모두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충분히 누리길 바란다고 했어요. 이 말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건 정부가 베푸는 어떤 혜택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점을 못 박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기후 문제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KGX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코리아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부터가 뭔가 거창하죠? 이 KGX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4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2030년까지 새로 팔리는 자동차 10대 중 4대는 무조건 전기차나 수소차여야 한다는 거예요. 203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 우리 도로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2030년, 2035년을 내다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한편 정치권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미래 계획보다는 당장 오늘 지금 터진 사건들로 그야말로 들끓고 있었죠. 그날 정치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아주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었고요. 둘째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제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그날 하루 종일 정치 토크쇼를 뜨겁게 달궜죠. 당시 한 유튜브 정치 토크쇼에서 나온 말인데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이죠. 그 판사는 화성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행위는 질책하면서 무죄를 주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앞으로 뇌물 받을 땐 샤넬백 하나만 받으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신랄한 비판이죠. 이 한마디에 당시 판결을 바라보던 여론의 불신과 분노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법원이 내린 법적인 판단하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판단 사이에 이토록 큰 간극이 생겼을 때 과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법원 판결로 시끄러웠던 것과 동시에 보수 진영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당의 간판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되는 정말 큰 정치적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당시 토크쇼 반응을 보면 재밌는데요. 한 평론가가 나이스 샷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훈은 잘 됐다.
근본적으로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죠. 그러니까 뭐 안타깝다 이런 동정론보다는 오히려 잘 정리됐다는 식의 아주 차가운 평가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정말 혼란스러운 와중에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DJ 더하기 YS는 JM이다 라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DJ는 김대중, YS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굉장히 신중하고 논리적인데 행동할 때는 김영삼 대통령처럼 아주 빠르고 과감하게 결단한다는 거죠. 이 두 거울의 장점을 합쳐놓은 리더십이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합쳐볼까요? 2026년 1월 29일 하루 동안 우리는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동시에 돌아가는 걸 본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국가 시스템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의 세계가, 다른 한쪽에서는 특정 인물들의 갈등과 싸움에 집중하는 정치의 세계가 펼쳐진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부의 시계는 2030년, 2035년이라는 먼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정치권의 시계는 오로지 오늘의 뉴스에만 맞춰져 있었어요. 다루는 주제도 달랐죠. 정부는 의료나 기후 같은 시스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정치권은 판결이나 제명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보고 나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무엇이 결정하게 될까요? 이렇게 차분하고 길게 내다보는 정책일까요? 아니면 시끄럽고 또 때로는 자극적인 정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